네, 주말 사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3명 늘어서 국내 확진자 수는 현재까지 27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추가 확진자가 없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 3명은 한 가족으로 25번째 확진자는 70대 여성, 중국 광동성에서 머물렀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님 모시고 신종 코로나 관련 이슈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26번째, 27번째 확진자입니다. 광둥성에서 이제 꽤 오랫동안 체류를 했더군요. 여기서 이제 둘이 먼저 감염이 된 것 같은데 확진은 그 어머니가 먼저 받았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검사 순서인 것 같습니다. 검사 순서? 네. 예. 이제 노모께서 증상이 심하니까 먼저 검사를 받으셨고요.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고 바로 이제 아들과 며느리 검사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날 확진이 된 거죠. 같은 날 확진됐으니까 단순히 그냥 검사 순서로만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게 지금 25번째 환자가 70대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70대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걱정이 좀 되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은 상태라 그래요. 예. 뭐 나이가 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확진 받으신 환자분께서 증상이 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치료받고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3명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아마 경기도 시흥 쪽에 사시는 모양인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임시 휴업이 됐습니다. 이거 조금 심한 거 아닌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물론 걱정은 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공동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환자들을 보면 확진자의 가족, 또 같이 뭐 식사를 했던 지인 이렇게 정말 가까운 분들에게만 이제 감염이 이루어졌고 그 외에 뭐 교통수단이라든지 지나가다가 뭐 잠깐 마주쳤는데 걸렸다든지 왔다 간 지역에 갔기 때문에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사례는 없었고요. 중국에서 뭐 15초 만에 감염됐다는 뭐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진자가 지나간 곳을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소독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이제 소독이 끝나고 나면 오픈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이제 깨끗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또 2시 브리핑, 정례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0일 오전 9시 현재 2,776명의 의사 환자가 신고되었고 금일 추가 확진 환자는 없었으며 총 2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1,940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었고 809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62명이고 이 중에 927명이 자가격리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9명이 환자로 확진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환자 3명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번째 확진 환자는 82년생 중국 국적자로 25번째 환자의 며느리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중국 광둥성을 방문하여 1월 31일 마카오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환자는 중국 체류 중인 1월 24일부터 기침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1월 31일 입국 이후부터 격리 시점까지 택시, 음식점,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접촉자는 32명이 확인되어 자가격리 등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26번째 환자는 68년생 한국 국적자로 27번째 환자와 같이 1월 31일 마카오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였으며 2월 8일 인후통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접촉한 대상자가 어머니인 25번째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일하여 26번째 환자로 인한 추가 접촉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26번째, 27번째 환자는 무역업에 종사하며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적은 없었고 광둥성에 체류 당시에도 현지 의료기관이나 시장을 방문한 적은 없고 또한 야생동물을 섭취하거나 접촉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확진 환자를 접촉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지에서 많은 중국인을 만난 것은 맞는 상황입니다. 25번째 환자는 46년생 한국 국적자로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슈퍼마켓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으며 현재까지 접촉자는 11명이 파악되어 자가격리 등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11번째 환자는 증상이 호전되었고 검사를 2회 연속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 오늘 최종 격리 해제 조치가 결정되었으며 금일 중으로 퇴원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나 접촉자에 대해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 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 파악이 돼서 모두 철저한 소독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노출 표면을 깨끗이 소독하면 사실상 감염 가능성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기 중에 배출되면 감염력이 급격히 낮아지고 소독을 실시하면 당일로 사멸됩니다. 현재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소독한 다음 날까지는 사용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안전하게 해당 장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공간에 대한 폐쇄를 하거나 기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해 노출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전원 자가격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의 접촉자는 증상 발현이 될 경우에 추가적인 노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확진하기 위해서 자가격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자는 현재 그 환자가 아니므로 감염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접촉자의 접촉자는 더 감염의 우려가 없으므로 접촉자와 거주, 근무하는 공간이 같이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감염이 될 것이라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현재까지 감염병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는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드립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예방 수칙은 손 씻기입니다.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꼼꼼하게 씻는 거가 가장 중요한 감염병의 예방 수칙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현되는지 스스로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후에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곧바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시지 말고 반드시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을 해주시고 그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질문하신 기자님 손들어. 네, 여기까지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고요. 질의응답과 관련된 내용,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랑 교수님과 계속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정은경 본부장도 아까 교수님 하시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과도한 불안은 가지지 말라. 이 부분 오늘 좀 강조를 했는데 지금 지나가는 곳마다 폐쇄되고 휴업하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로 저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렇죠. 이건 너무 과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특히 이제 그 방문했던 지역, 뭐 회사, 뭐 가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유치원이나 뭐 학교까지 다 문을 닫는다. 그건 너무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 또 뭐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살아남는지 또 표면에 묻었으면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바이러스 자체는 밖에 나와 있으면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 중에서. 예, 공기 중에서 특히 공기 중에 떠 있지도 않고요. 바닥에 가라앉는데 떨어지는 예, 거죠. 바닥에 가라앉는데 그게 몇 시간 가지 않습니다. 몇 시간 가지 않는다. 예, 네. 예. 그리고 혹시 이런 표면에 묻어 있으면 네. 한 24시간이나 뭐 48시간이 지나서 검사했을 때 네.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뭐 바이러스의 예. 사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예, 거니까 예.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 감염 위험이 그만큼 예, 예. 없다라고 볼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고요. 예. 게다가 또 지금 뭐 폐쇄되거나 휴업한 곳들은 다 또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독하면 더더욱 더 조심, 예, 뭐 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발표 중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11번째 환자가 증상이 호전됐고 음성 판정을 2번 받아서 격리 해제가 될 것이다. 오늘 퇴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는 3분의 확진 환자가 퇴원을 했었습니다. 예. 또 3번 환자, 3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도 뭐 퇴원 준비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11번째 환자가 더 먼저 지금 퇴원을 하네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네. 증상이 약한 분들이 많고 초기 증상도 약하고 네. 실제로 임상 진행 과정에서도 음. 심한 폐렴으로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연령대가 아까 70살 넘으신 분이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예. 연령대가 좀 젊고 면역력이 예. 좀 강한 것들도 그런 좀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있겠군요. 예, 그런 우리나라에서 것도 발생하는 환자들은. 예,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증상 발생 아주 초기에 검사를 해서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저희가 25번째, 26번째 환자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광둥성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환자들은 대부분 다 후베이성에서 걸려서 들어온 분들이었는데 다 거의 다 우한. 광둥성에도 지금 걸려 있는 환자들이 중국에서 꽤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한하고는 차이가 크지만 우한은 2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미 광둥성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넘는다면 있었습니다. 굉장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이 꽤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환자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분들이 머물렀던 기간이 2019년도 11월, 작년 11월부터 1월 말까지 머무른 걸로 지금 그렇습니다. 돼 있으니까 한 3개월 가까이 예. 머물렀군요. 그러니까 접촉했던 중국인들도 많을 것이고 예, 예. 그 중에는 감염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예.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입국 제한 범위를 후베이성 말고 또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뭐 광둥성까지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조금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국 제한 이제- 범위를 그렇죠. 넓히는 것. 예. 왜냐하면 이미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숫자가 높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입국 제한을 했고 음. 그 이외의 지역이라고 해도 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출발 지역에서 검역하고 들어왔을 때 검역하고 또 이분들에게 지금 위치 추적 앱까지 다 들여가지고 네, 계속 이번에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능동감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꼭 오셔야만 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막는다. 그건 조금 과잉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한 게 내일 우한 교민들 데려올 3번째 전세기 그렇죠. 출발을 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레 새벽 정도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아산 진천 쪽에 이제 예. 임시 수용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또 오는 분들은 또 다른 곳으로 예. 와요. 이게 예.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산 진천이 아직 그 해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기가 겹칩니다. 한 며칠 겹치기 때문에 네. 아마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방이 없을 거고요. 공간이 예. 1인 1실 써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이번에 옮기는 곳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예.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이라고 하는데 한 150여 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분들하고는 1차, 2차 때 들어온 분들하고 또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른지 좀. 이번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었던 분들도 있고 네. 이제 거기서 어린애들이 있거나 노인이 있어서 이제 출발하는 것을 머뭇거렸던 분들이 계십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면 예. 본인은 한국인이지만 예. 나머지 가족들이 그렇죠. 뭐 국적이 중국 그렇죠. 국적이신 분들은 예. 이게 이제 1차, 2차 때는 중국에서 허가를 안 해줬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엔 허가를 예. 해준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산둥성에서 우리 국민 3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게 예.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 확진자가 나온 게 처음입니다. 우리 국내 내에서 말고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중국 안에서 외국인 환자 중에 네. 일본인과 미국인 사망 사례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내에 있는 이제 외국인들이 네. 자국으로 빨리 돌아가지 못한 경우에 감염이 되면 네. 지금 현재로서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잖아요. 검역 과정에서 증상이 있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열이 있거나 이런 발열 증상이 있으면 사실 중국 내에 발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한국인 우리 국민들인데 우리 정부에서도 좀 뭔가 그렇죠. 지원 같은 것들이 예, 좀 필요하겠군요.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이제 보건 전문가를 파견한다든지 네. 뭔가 좀 방법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산둥성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 영사가 아마 칭다오 총영사관에서 관리를 그렇죠. 좀 하는 예. 모양입니다. 지원도 해야 될 것 같고 상황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숫자 상승률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예, 이게 예. 꺾이지는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특히 오늘부터 그 춘제 연휴가 끝나고 예. 출근을 시작한다 그래요. 이것도 큰일인 것 같은데요. 그게 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던 분들이 다 그 지역에 지금 묶여 있다가 다시 이제 우한으로 돌아오거나 다시 자기 지역으로 가면서 섞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한은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좀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가 다시 또 좀 증가하지 않을까 좀 면밀히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근을 시작하게 되면 뭐 출장도 가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중국 내에서 그렇죠. 이동이 좀 예. 잦아지겠군요. 예. 출퇴근 시간에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또 직장인들의 이동 이게 또 많아지면 예. 그만큼 더 확산될 우려가 크다. 이걸 잘 잡아야겠군요. 중국 정부도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크루즈선이 떠 있는데 여기 지금 예. 70명의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 감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크루즈선 안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우리 조치는 크루즈선이 들어와서 네. 이제 하선하는 것을 막고 대신에 필요한 물품만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내리지 마라. 그렇죠. 는 거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정박해서 기름을 공급한다든지 네. 필요한 용품을 가져간다든지 아마 이런 것을 허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 지나면서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국내 어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는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느낌상으로 좀 들거든요. 통계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국내 상황만 본다면 중국 상황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언제쯤이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혹시 예측도 해보십니까? 중국에서 좀 감소가 되면 훨씬 좋은 사인이고요. 네. 국내에서 사실 2월 7일부터 네. 대대적으로 검사를 확대하면서 혹시 갑자기 더 환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네. 예, 그렇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3명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광둥성에서 오신 분. 그래서 이미 기존에 중국에서 들어와 계신 분 혹시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